전문 지식 4. 개인의 경험과 관찰. 성공의 길로 진입하려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지식은 그 길을 포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사업과 관계 있는 전문 지식을 탐욕스럽게 파고든다.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일반 지식, 또 하나는 전문 지식이다. 일반 지식은 아무리 다양하고 폭넓고 알고 있을지라도 부를 축적하는 데는 별로 쓸모가 없다. 대학교에서 수준 높은 일반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들을 보자. 그들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꾸준히 전문가일지는 몰라도 그 지식을 효과적으로 짜임새 있게 활용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를 쌓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지식을 많이 갖고 있기보다는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부의 축적이 달라진다. 즉, 지식은 단순한 재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 지식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목표에 맞는 방법을 이용해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단순히 지식에 유무를 두고 사람의 지식을 판단한다. 헨리 포드가 학교를 거의 다니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단정해버리는 것도 그렇다. 그는 비록 지식을 단단하게 쌓지는 않았지만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되었다.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교육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에서 생겨난 것으로 끌어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 즉, 인간의 내부에 원래 갖춰져 있는 능력과 재능을 끌어내어 확장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교육받은 사람이란 자기 마음속에서 갖추어져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조절하고 그것을 이용해 주위 사람들과 협조하여 자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사람을 말한다. 타인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지혜다. 제1차 대전 때 시카고의 어느 신문에 헨리 포드를 무지한 평화주의자라고 논쟁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포드는 그 사람을 이의를 제기하고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이 진행되자 신문사 측 변호사는 포드를 중언대에 세워 그가 무지한 인간이라는 것을 배심원들에게 증명하려고 했다. 포드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호사의 직구전 질문 공세에 거의 대답을 하지 못했다. 변호사가 포드에게 퍼붓는 질문은 가령 베네딕트 아놀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라든가 1770년대의 독일 전쟁 당시 영국이 미국에서 파병한 군대의 수는 얼마였습니까? 같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었다. 그래도 포드는 영국이 보낸 군인의 수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마 전쟁이 끝나고 귀국한 군인의 수보다는 많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라고 재치 있게 대답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공격적인 질문이 계속되자
포드는 변호사를 쏘아보며 이렇게 답변했다. 만약 내가 당신의 질문에 모두 대답해야 한다면 여기서 한 가지 알아들을 것이 있어. 내 사무실 책상에는 많은 버튼이 한 줄로 늘어져 있는데 그중 필요한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와서 나에게 정확한 답을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당신에게 묻고 싶소. 어째서 내가 지금까지 질문받은 것 같은 일반 지식을 모두 알아야 하오. 나에게 필요할 때 필요한 지식을 알려주는 전문가가 많은데. 참으로 논리적인 반론이었다. 이 물음에 자타가 공인하는 답변가인 변호사는 입을 다물었다. 법정에서 꼭 들어야 법정에 꼭 꽉 들어차 있던 사람들도 포드가 무지한 사람이기는커녕 매우 현명한 인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필요할 때 올바른 지식을 얻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지식을 체계화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을 무지하다고 할 수는 있겠는가? 포드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식을 활용하느냐 못하느냐다.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좀 풍부한 전문 지식을 갖고 싶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자신이 그 지식을 전부 가질 필요는 없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협력자로 하여 도움을 구하면 당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전문 지식을 가진 현명한 인재를 고도로 조직화하여 활용함으로 해서 막대한 부를 얻을 수 있다.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한 사람도 얼마든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다. 단지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고민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전문가를 자신의 협력자로 만듦으로써 당신은 그 보좌관들과 동등한 교육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 토마스 에디슨은 3개월밖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그러나 결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초라한 인생을 산 사람은 더욱 아니었다. 첼리 포드도 6년 정도의 학력밖에 없었지만 큰 부자가 되어 여유로운 인생을 보냈다. 배움에는 나이가 따로 없다.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한다. 그것은 당신 인생의 목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 지식을 어디서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를 검토하라. 지식을 얻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스스로 경험한 공부, 주위 사람들의 경험이란 지식, 대학교 강좌, 공공도서관, 전문학원. 필요한 지식을 얻으려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체계화하여 실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식을 활용하여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낼 의미가 있다. 당신이 좀 더 공부하고 싶다면 먼저 무엇을 위하여 어떤 지식을 찾고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음에는 그 지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표나 사업과 관계 있는 전문 지식을 탐욕스럽게 파고든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모든 공부는 끝났다 생각한다.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학교 교육이란 것은 어떻게 하면 인생에 유익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현대에는 각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하므로 자기 교육에 충실해야 된다. 경영자들은 여가를 활용하여 공부하는 의욕적인 사람이야말로 지도자로서 자질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시간이 아껴 공부하는 열성적인 셀리민이 언제까지 말단으로 있을 리 없다. 그들의 노력은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나태한 자는 그들을 위해 길을 양보하지 않을 수 없고 상사들은 반드시 그들을 박탈할 것이다. 가족을 부양해야 해서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든가 나이가 너무 먹어 공부하기가 어렵다든가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 다시 교육받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 등 핑계를 대는 사람들을 위해 스튜디오 오디션 와이어 이야기를 할까 한다. 와이어는 전문회사 기사로 취직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근무하던 회사가 도산하여 수입이 단절되고 말았다. 그는 곰곰이 생각 끝에 기업의 법률 고문이 되리라 결심했다. 그리고 다시 대학교에 들어가 전문 코스를 수강하여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훌륭한 법률 고문이 되어 돈을 많이 벌게 되었다. Y에 대해 좀 더 상세히 말하면 그가 다시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할 당시 나이는 40살이었다.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결혼하여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몇 군데 대학교 정보를 상세히 조사하여 그의 필요한 지식을 가장 조직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선택했다. 그 덕분에 4년에 걸리는 것을 불과 2년 만에 마칠 수 있었다. 이젠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 얼마만큼 노력이 필요한지 알으시리라 생각한다. 자신의 주인은 스스로 만든다. 만약 사회에 나갈 때부터 아주 유리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다음에 소개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방법을 찾아보기 바란다. 이 아이디어는 풍부한 상상을 가진 어머니에게서 나왔다. 그녀에겐 대학을 졸업했는데도 적당한 취직자리를 찾지 못하는 고민하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을 위해 여러모로 궁리하던 어머니는 기업에 아들의 장점을 보일 수 있는 안내서 같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쓸모가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자세히 소개한 글을 작성했다. 그녀가 만든 자기소개서에는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훌륭했다. 이 자기소개서는 50쪽의 분량으로 작성한 그야말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자료였다. 여기에는 아들의 성격, 특기, 학력, 자격, 취미, 경험, 교육관계 등 그에 관한 모든 것이 상세히 정의되어 있었다. 또한 아들이 희망하고 있는 직종과 지위, 수입이 당당히 적혀 있었다. 게다가 그 지위를 얻으면 그는 어떻게 하려할 것인가 그림을 보는 것 같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었다. 그녀는 이 자기소개를 몇 주일이나 걸러서 신중하게 작성했다. 그리고 아들에게 매일 도서관에 보내어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라고 했다. 그리고 염두에 둔 회사를 전부 방문하여 유익한 정보를 많이 가져오라고 했다. 이렇게 노력한 후 결과 완성된 자기소개서는 개인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그 회사에 필요한 그 정보까지 가득 들어 있었다. 이런 의문이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일자리 하나 구하려고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 원하는 일을 성취하려면 힘들다거나 귀찮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앞에 소개한 일화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작성한 자기소개서 덕분에 그는 단 한 번의 면접으로 원하는 일자리를 찾았고 원하는 보수를 받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가 평사원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는 처음부터 부지배인 직책을 맡았고 게다가 연봉은 지배인과 같은 수준이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귀찮은 일을 해야만 하는가 하는 질문에 한 가지 더 대답할까 한다. 만약 그가 평사원으로 출발했다면 부지배인이라는 지위까지 오르는데 10년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 10년이라는 세월을 자기 소개하는 단축해 준 것이다. 평상으로 출발하여 차차 승진을 하겠다는 생각은 건전한 사고방식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의 최대 결심은
평상원에서 출발한 사람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성진의 기회를 잡기는커녕 기회가 보이는 높이까지 머리를 쳐들 수도 없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또 평상원부터 시작한 사람은 낮의 지위에서 사회를 보기 때문에 쾌활함과 용기를 잊어버리고 의욕을 잃어 비관주의로 빠지는 경향이 있다. 더욱 안 좋은 것은 그와 같은 사람 대부분은 큰 뜻을 상실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인생을 보낸다는 것이다. 즉 익숙해진 생활에 만족하여 살아가는 도중에 그것이 습관이 되어 끝내는 그 습관의 포로가 되어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만다. 그러므로 한두 단계 위에서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며 가치 있는 일이고 할 수 있다. 한 단계라도 높은 주위에 서며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승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기회를 잡는가, 왜 그들에게는 용기가 있는가 등을 관찰하는 일은 매우 유용하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뜻을 높게 가진 사람이요. 큰 사업을 성취하는 사람은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이다. 즉 인간은 어느 정도로 높은 곳을 꿈을 갖는다. 그리고 얼마만큼 노력하는게 따라 자유자재로 자기의 인생을 조절할 수 있다. 이 말은 관련해서 던 헐빈의 이야기를 소개하겠다. 그는 대학교 시절에 노트르담 푸플딤의 주장으로 활약했다. 그러나 헐판이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경쟁고왕으로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그는 일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간신히 전기보청기 영업직을 구했다. 물론 원하던 직업은 아니었으나 그는 그의 처지로는 불만을 가질 수 없었다. 어쨌든 그가 2년가량 꾹 참고 그 일을 계속했다. 그러다가 이러한 상황을 스스로 힘으로 해결해야만 했다고 결심했다. 그는 먼저 세일즈 매니저 조수가 되겠다고 목표를 설정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보답인지 얼마나 지나지 않아 쉽게 목표를 이루었는데 막상 되고 나니 그때까지 몰랐던 큰 기회가 아직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과 동시에 기회 또한 그를 외면하지 않았다. 혈관은 계속해서 굉장한 판매 실적을 올렸다. 그의 활약성을 본 라이브 회사의 딕트 그루브사의 A.M. 앤드루 사장은 그를 보청기 부분 세일즈 매니저로 스카우트했다. 그리하여 자리로 옮긴 헐판은 혼자 플로리다로 파견되었다. 그것은 그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롭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 역량에 대한 테스트였다. 헐관은 노트르담 풋볼팀에 있을 당시 감독이었던 누튼 로컨이 입버릇처럼 했던 세계는 승리자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게으른 자에게는 볼 일이 없다라는 말을 마음에 새기고 세일즈에 몰두했다. 이러한 자세는 유감없이 실력을 발휘했고 본사에 돌아갔을 때 그는 파격적인 부사장으로 발탁되었다. 10년 동안 노력해도 겨우 얻을까 말까 하는 높은 자리를 그는 불과 6개월 만에 성취해낸 것이다. 이 이야기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요점은 자신의 주의는 자신이 조절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높은
주위에 앉은 것도 낮은 주위에 머무는 것도 모두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이 이야기에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성공과 실패는 하고자 하는 의욕 하나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앞에서 이야기한 내 아들이 헐핀의 회사에 취직했을 때 그것이 확실히 증명되었다. 헐판이 아들에게 약속한 초봉은 다른 라이브 회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권위를 발휘해서 아들을 설득시키는 동시에 아들이 헐판에 측근해서 일하도록 조치했다. 헐판처럼 자기의 주인은 자기 스스로 잡아야 한다는 투자에 가득 찬 사람 곁에 있는 것은 돈으로 사지 못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신념으로 가득한 사람 앞에서 훌륭한 가마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낮은 주위에도 만족하려는 아니한 생각은 버려라. 무엇을 하고자 하는 의욕은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타개하는 힘이 된다. 아들을 위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했던 어머니는 현재 전국에서 들어오는 많은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주문을 처리하는 일로 정신이 없다고 한다. 이 자기소개서는 취직하는 사람과 채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이익을 주는 멋진 아이디어였다. 대학교에서 배운 전문 지식이 아니어도 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면 학력이 높은 의사나 변호사보다 더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